마이크 왔어요. 안녕하세요. 고화성 교수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배우 고화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자리 앉아서 이야기 또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처음 보신 분들이시죠, 지금? 두 번째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영화 사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엔딩 크레딧 이후에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또 좀 남아 있었죠. 영화 어떻게 또 보셨는지 고화성 배우한테 얘기 좀 들으면서 저희 또 인사 먼저 좀 해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제 영화를 봤는데 뭐랄까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친근하면서도 또 어렵기도 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자리를 또 이렇게 지켜주셨고 또 같이 이야기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 궁금한 점들 같은 게 많이 또 생기실 것 같아서 여기 보이세요? 지금 QR코드로 입장을 하시면 그 카카오 에서 저희가 소년 시절의 너 GV의 오픈 채팅방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네, 김철규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모티콘도 막 블루블루블루짱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아까 고화성 초돌이님도 들어오셨던 걸로 제가 봤는데요. 네, 소년시대 대박, 소년시대 대박, 소년시절 대박. 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이야기 나누는 중에 또 궁금한 점들,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그리고 이 영화를 또 본 이후에 고화성 배우가 또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질문 올려주시면 사이사이에 제가 이야기 나누면서 질문도 드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분 앞에 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얼마 전에 함께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엑스텍터 고화성이라는 책인데 이 책 고화성 배우님께서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 분에게는 이 책을 또 드리는 시간을 저희 기쁨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사실 거의 포스터만 보고 들어왔다가는 완전 다른 영화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주동호 배우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와 먼 훗날 우리를 통해서 그 배우에 대한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 이 포스터가 합쳐졌을 때 이런 영화일까 했던 부분이랑 완전히 반전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기존의 배우를 알고 있는, 특히나 이제 주동호 배우는 이미 너무나 스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배우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라는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연기의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저 사람 누구지 하는 순간을 맞이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영화, 그러니까 다른 역할로 지금 다가왔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진국상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이고요. 증주이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따라서 또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천밀밀의 미키마우스 혹은 여러 영화들, 홍콩 영화 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 배우의 아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도둑들이라는 영화에서는 네, 제일 끝에 함께 있었던 배우로 등장하기도 했었던 감독인데 이 영화 그 전에 이제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에서 이어져서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또 넥스트 액터들과 함께 정말 가장 넥스트 디렉터로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감독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전 작품에서 또 말씀하셨던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에서 보여줬었던 또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이야기들 그러나 좀 강한 드라마와는 좀 다르게 좀 사이즈적으로 그렇고 영화적으로 많이 또 키워진 그런 영화였고 실질적으로도 극장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었던 그런 영화가 바로 소년시절의 너라는 작품이었어요. 그 주동호 배우에 대해서 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주동호 배우랑 고화성 배우가 92년생
동갑이더라고요, 저랑. 네. 여러모로 또 겹치는 지점들 같은 것들도 주동호 배우 같은 경우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연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스크린에서 이제 29이 되는 이 나이까지 그냥 다양한 방식의 연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배우이기도 한데 이 배우의 어떤 면들을 그 전에는 좋아하셨었고 또 이 작품을 보면서 또 어떤 면에서 놀라움을 또 느끼셨는지요? 일단 주동호 배우의 작품을 볼 때는 제가 가진 고민과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기성 배우라는 점에서 이제 작품을 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 근데 이거는 또 제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이 알고 있는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항상 비슷한 결의 작품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미지나 제가 어떤 사람을 연기할 때 비슷한 지점들을 어떻게 버릴 것인지 어쨌든 연기는 아무리 저를 버리려고 해도 제가 당길 수밖에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동호 배우의 작품을 보면 제가 겪는 고민을 뛰어넘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번 작품은 정말 거듭된 작품 속에서 또 새로운 연기를 보여줬다는 점이 정말 놀랍고 같은 배우로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화성 총소리님께서 고화성 배우님 주동호 배우와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만나면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싶은가요? 사실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만나면요? 네, 이런 현대사회에서 만날 수 있죠.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진심으로 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는 사실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적당히 경력이 있는 배우들이 나쁘게 말하면 습관이 있을 수 있고 좋게 말하면 노련함이 들키는 미숙함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이 영화에서 주동호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것이 어떻게 지금 거의 15년이 넘도록 스크린 앞에서 혹은 뭐 TV에서 뭐 각종 예능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 사람이 마치 오늘 처음 카메라 앞에 선 것 같은 이 날 것의 생생함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어디 하나에도 습관이 배어있지 않는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나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순간들을 이 영화 속에서 확인하고 놀라웠던 어떤 장면들 같은 것들 기억나시는 거 이미 또 금방 보셨을 테니까 관객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는 가장 놀라웠던 장면은 극적이거나 큰 사건이 있는 장면은 아니었는데 아주 짧은 모먼트였어요. 삭발을 하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놀란 듯이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그 주동호 배우 첸니엔의 리액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하는 걸 그 짧은 순간에 느낄 수 있어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는 삭발이라는 그 머리를 자르는 행위 이후에 또 첸니엔의 변화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이 첸니엔이라는 캐릭터는 처음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포인트들 같은 것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침묵하고 자기가 사실은 결정해서 누구에게도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뭔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옆에 보면서도 사실 못 본 척하는 삶을 우리가 영화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꽤 오랜 시간 살아왔었을 소녀였을 테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친구를 보고 나서 변화하는 첫 지점이 형사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이렇게 이유 없이 막고 있는 어떤 남자를 뭔가 가서 구해주진 못하지만 조금씩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황들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더 이상 못 본 척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여자의 변화들이 살짝씩 보여진 지점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주동구 배우가 보여주는 어떤 담대한 연기들이 처음에 좀 더 소극적으로 보였었던 첸린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결국은 영화 전체의 어떤 서사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 배우의 힘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또 오은님께서 숫자 5님께서 고화성 배우님 소년 시절에 너 같은 작품을 찍는다면 전체적인 캐릭터 중에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으세요? 보셨어요? 저는 첸리엔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 소년 시절에 너 영화를 보면서 주동우 배우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쉬운 길을 가는 배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바람도 뭔가 쉬운 길을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영화를 항상 찍을 때마다 다음에는 좀 쉬운 거 해야지 하는데 실존 인물을 하고 그렇죠. 육아순을 하시고. 네. 좀 복잡한 인간을 연기할 때가 제일 재밌긴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주동우 배우는 너무 잘하고 있고 그 점에서 만약에 이 영화를 제가 찍는다면 첸니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첸니엔 역할을 연기를 이제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를 끝내자마자 감독하고 바로 이 영화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황철생 같은 경우는 이후에 캐스팅이 된 거고 주동우 배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함께 하기로 하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실제 그 현장에 제일 많이 썼던 말이 그거래요. 저는 감독님이 나는 주동우를 원하지 않아. 주동우 배우 스스로도 저도 제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던지 그 이미지라는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발랄하고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봤었던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런 느낌들이 더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영화 속에서 거의 자신을 지운 상태로 얼굴 하나하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기운들 같은 경우도 원래 갖고 있는 생기를 아예 지운 느낌 같은 걸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정말 이 기존 배우로서 이미지를 지우는 작업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사실 어떤 배우들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해왔고 또 많은 작품들을 해왔던 배우들일수록 특히 정말 기존 얼굴을 지운다는 게 그냥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마 배우들마다 저마다의 자신을 지우는 방법도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과정 배우는 어떻게 지우세요, 자신? 저는 저를 지웠으면 좋겠다라는 작품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데 좀 시나리오를 보면서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면 한 달 정도는 명상을 해요. 명상을 원래는 안 하거든요. 근데 하면은 잠깐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명상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눈을 감고요.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저의 모습을 모니터를 하는 게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마치 녹음한 제 목소리를 듣는 것 마냥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명상을 하고 나서 제 모습을 보면 정말 다른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찾은 방법은 그건데 아마 배우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요즘 좀 미워진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좀 지우는 시간들도 가져보는 것도 또 채우는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분이 하신 얘기인데 민짱님께서 아직 어린 나이인데 어른으로부터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밖에 없었던 둘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성 배우님에게는 이런 시절에 배우님을 지켜주던 존재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첫 은인들을 어렸을 때 만난 배우였어요. 그래서 10대에 가장
사춘기 시절에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과 여전히 연을 잇고 그때 만난 친구들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학창 시절 친구들하고 여전히 되게 친하다고. 네, 중고등학교 때 친구. 사실 배우들이 어린 시절부터 직업 세계에 뛰어들다 보면 그냥 말하자면 평범한 그 학교 친구들과 계속 친구 사이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배우로서는 좀 되게 큰 자산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10대의 중후반? 이게 굉장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더라고요. 이제 지나보니까 그때 정착된 성격이나 마인드, 친구, 주변 사람들이 그때 많이 정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시절에 이건 약간 TMI인데 그때 안팎항몰이 생겼어요. 저 중학생 때. 이분이 용산의 딸이시거든요. 이거 제가 제일 자주 오는 극장이에요. 여기서 평생을 거의 살았던 동네죠. 네. 용산이. 그래서 그때 중학교 친구들이랑 정말 일주일에 2번은 여기 와서 먹고 와 여기도 극장이 생기네. 여전히 이 극장에 자주 오는데 아직도 설계를 길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복잡하죠. 용산 알프크롤 너무 어렵지 않나요? 무슨 얘기가 다 진짜 용산의 건물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친구들의 관계, 그것들이 자신이 지켜줬었던 시기의 고마움들 같은 것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여기에 뭐 2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이라면 그 시절의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아실 테고 아마 10대 분들이 혹시 10대 분들도 계세요? 그렇구나.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지금에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고마움들을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이 작품을 러브스토리 혹은 어떤 남녀의 이야기로 바라보기보다는 사실 어떤 그런 존재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삭발신이 아닐까 싶었는데 보통의 이제 남녀들이 등장을 하고 물론 이 영화 속에서도 그들이 나누는 그 애틋함 같은 것들이 로맨스로 많이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보통 사회적으로 많이 구분짓는 외양에 있어서 그걸 똑같이 만들고 두 사람이 같이 셀카를 찍는 그 장면 되게 소름 끼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10대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어른이 되고 나면 그런 똑같은 행위나 뭐 출가나 출소 아니면 사실은 네. 나오기 힘든 그냥 와닿지 않게 된달까? 그런 행동의 의미가 점점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년시대를 너에서 같이 삭발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뭐랄까, 이성년에서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어요. 같이 함께 네. 우유를 위에다가 네. 그걸 섞어서 먹는 그 장면이요? 네. 사실 어떤 세대, 어떤 나이 정도에 이르러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저건 너무 유치하거나 미숙하다고 생각되고 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그 나이 때는 정말 그럴듯한 느낌. 네, 정말 확실한 의미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결속이 정말 단단해지는 되게 그 의식이랄까 세레머니가 정말 중요한 시절인데 그걸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사실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긴 시간 자기 인생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걔네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의 귀에는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른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경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켜주지 못했던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안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한데 보시면서 어느 쪽에 더 이입을 하시게 됐어요? 어른들의 캐릭터 혹은 아니면 이 아이들의 캐릭터에서 아직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좀 궁금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더 이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경찰이나 선생님께 첸니엔이 어른들이 원하는 아이의 대답을 해주잖아요, 대사에서. 그때도 그 입장에 이해가 참 안 됐던 것 같아요. 세연님께서 첸니엔 역이 영화 내에서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입장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이후 그 상황 속에서 어른들의 태도가 기억이 남습니다. 배우님이 혹시 가해자가 되기 이전에 첸니엔을 만난다면 건네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을, 그러니까 계단 위에서의 사건을, 그러니까 머리를 깎게 되는 사건을 그 전에 만약에 첸니엔을 만난다면 이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기 이전에, 물론 모든 인생의 가정법이란 건 필요 없다고 이 영화 속에서 말하지만 참으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야 인생 한번 다 뒤집어버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첸니엔 인물이 제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선택들을 했을 것 같다.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주동우라는 배우를 처음 보았던 기억이 그 산사나무 아래라는 영화, 장혜모 감독의 영화로 부산영화제를 처음 찾았었던 이 영화가 주동우 배우의 데뷔작이었거든요. 영화적 데뷔작이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장혜모 감독을 생각을 하면 항상 중국의 가장 굵직굵직한 여배우들을 발굴하고 또 키워낸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세대로 치자면 공리 배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배우로 치자면 뭐 장지 같은 배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장혜모 감독의 눈에 띈 그리고 발굴한 이 13세의 소녀를 보면서 조금 지금까지의 어떤 얼굴들과는 다른 느낌을 좀 받으면서 굉장히 21세기적인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 앞에서 보셨던 그 영화들을 최근 작들 특히나 뭐 안녕나의 소울메이트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지금까지 우리가 홍콩 영화 혹은 중국 영화에서 사랑했었던 많은 배우들의 장점들을 확실히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정말 매니 배우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에 우리를 보고 있으면 되게 장만호 같기도 하거든요. 되게 중국판 천밀밀 같은 그런 영화인데 그 순간에는 정말 그런 얼굴을 보다가도 어느 순간 제가 아까 나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중국판 우열 같은 것도 찍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아주 대중 배우로서 그리고 중국의 스타로서의 자리매김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선택들을 또 해나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 시장 자체가 또 중국은 그냥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좀 부러운 느낌이 되게 들기도 하는 그런 배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번 작품 특히나 이 영화를 보면서 만약 내가 정말 이 첸니엔을 연기를 한다면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해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으니 너무 부럽다고 생각했던 어떤 장면 같은 게 있으세요? 혹은 나랑 좀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런 생각을 차마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정말 몰입해서 봤거든요. 뭔가 사실 감독님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기존 그 본인의 모습을 지워주세요. 지웠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작품을 하면서 기존 모습을 살려달라는 요구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를 뭐 토대로 제 실제 모습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쓰셨거나 그것도 그거대로 재밌거든요. 그냥 원래 내 모습이면 되나 보다 하는데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연기라는 게 정말 제 기존에 제 성격을 살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주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이런 작품 같은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삭발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요구가 들어온다면 삭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전작 한거라는 영화에서 유관순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5일 동안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5일 동안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 단식과 삭발 중에 선택하려면 삭발을 선택하려고. 아, 그만큼 단식이 힘든 과정이었었던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굶는다는 것뿐 아니라 그 마지막 장면을 찍기까지의 마음이 너무 괴로움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찍기가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에 가까웠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메이킹 비디오에서 마지막 그 단식의 끝에 인생의 최종 몸무게를 찍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아성 배우가 정말 떠나갔듯이 우는, 거의 무너져서 우는 그 동영상을 메이킹 필름 본 적이 있어요. 그 순간의 마음은 어떠셨었어요? 사실 저는 울음이 나면 예상이 돼요. 아,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다들. 근데 그때는 정말 이제 오늘 촬영 마지막 날이구나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다 끝났습니다 하는 순간 정말 예상도 못했던 눈물이 터졌어요. 정말 울음이 터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몸소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보면 정말 주동호 배우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울잖아요. 눈물이 그냥 흘리는 장면이 스르르 흐르는 장면이 있고 뚝뚝 떨어지는 장면이 있고 또 마지막 면회실에서의 장면의 울음은 또 다른 방식의 울음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인물 연기가 정말 어렵고 어려운 연기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게 무슨 35mm만 흘려야지 200mm 흘려야지 이렇게 할 때 딱 눈물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동호 배우가 이번 영화에서 보여준 정말 다양한 울음의 씬들이 있는데 단 한순간도 의식하는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되게 다양한 감정을 보는 사람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만약에 이 씬에서 내가 전달해야 되는 감정이라는 게 분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의 뭐 감정들만 전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저는 되게 놀랐었던 장면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경찰이 잡혀가기 전에 마치 강간을 하는 것처럼 입술을 뜯기 전에 그 쳐다보면서 사실 나는 너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비장한 얼굴 그 앞에서 보여줬을 때 연약했던 소녀 혹은 아니면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질 이 비극이 어떤 걸지도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에 떠는 얼굴과 동시에 하지만 너에 대한 마음만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에 대한 그 확신에 찬 얼굴에서 되게 미소 같은 걸 짓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 약간 소름 끼치는 지금도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울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감정의 극단에 이르는데 아주 막 엄청 감정을 크게 내지르는 연기가 아닌데도 그 작은 파도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물결을 보여줬었던 그런 연기를 만날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 고하성 배우님, 소장님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꼭 주동호 배우의 장면뿐 아니라 전체 영화 안에서 또 잊을 수 없었던 어떤 장면이 있으셨어요? 초반에 이제 학교 전경이 보여질 때 그 학교라는 공간 소개가 되는 초반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학교가 이렇게 구조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학생이 많고 그때 뭔가 이 영화의 주제와 이 갑갑함이 한 장면으로 다 설명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 말씀하셨던 그 학교의 구조는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영화에서도 위에서 학교를 혹은 이쪽에서 보는 장면들 보면 거의 네모 안에 갇혀 있듯이 감옥 같은 느낌이 더 많다면
이 채니과 뭐 이렇게 친구들 혹은 뭐 그 동네에서 계속 다니는 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서로가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각도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혹은 그것이 앞서가는 건지 뒤서가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옆에 그러나 좀 멀리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런 항상 있겠다라는 그 느낌 같은 것들이 공간의 선택에서도 분명히 좀 느껴졌었던 영화였던 것 같고 그게 CCTV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에서만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우리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을 거다라는 믿음 같은 것들이 공간 안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서 아마 영화를 2번 정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 영화 안에 숨어져 있는 그 굉장히 세심한 세팅 같은 것들이 좀 더 보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보고 나고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떠올렸었던 게 되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같다라는 느낌 같은 것들도 받았었고 특히나 뭐 영화 속에서는 뭐 우리가 정말 햇빛 속에서 함께 걸을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되게 배경이 떠오르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소설 같은 경우는 뭐 표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이 지금 흑상이라는 감독 자체가 가지는 그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았던 아주 다양한 그 원류들이 자기 안에서 끌어서 새롭게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교실신 혹은 아니면 학교신 같은 경우는 진짜 고백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이완순지 감독이 보여줬었던 아주 잔인하고 화려한 굉장히 눈부시지만 되게 잔인한 시대의 시절 같은 것들을 그려내는 방식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천민밀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정말 홍콩 영화의 베이스를 둔 두 사람들의 조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의 깊이나 혹은 진함보다 조금 더 가는 그런 조금 누구나 봤을 때 너무 옛날 느낌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 촌스러울 정도의 강렬한 감정들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면서 또 동시에 두 사람이 앉아서 라면을 먹는 컵라면을 먹는 장면 같은 건 되게 로제타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굉장히 아마도 이 지금 흑상이란 감독이 평생 또 영화를 만들어 오고 또 배우로서도 활동하면서 또 많이 영향을 받았었던 그런 것들이 그냥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아시아의 새로운 감독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언젠가 뭔가 이 연이 된다면 고화성 배우와도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네. 저는 정말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배우 출신 감독님과 함께 작업해보고 싶어요. 그쵸. 근데 확실히 배우 출신 감독들의 작품을 보면 그 이야기에 혹시 동조할 수 없다거나 혹은 어떤 것에서 자기 취향과 맞지 않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연출하는 배우들에 있어서 베스트를 뽑아내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따라갈 자가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주 새로운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윤석 감독님과 함께. 네, 이번 영화를 보면서 꼭 주동호 배우뿐만 아니라 각자 연기자의 배우들한테 담긴 감독님의 애정이 너무나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양천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영화가 물론 이 배우 같은 경우가 한 2살 때 정도부터 어머니가 이제 이 친구를 연예계에 이제 데뷔를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후난에 있는 고향에서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춤, 악기, 각종 부대 경험들 같은 것들을 쌓게 해서 실제 계속 오디션을 보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서 되게 고화성 배우를 좀 떠올리고 엄마가 그렇게 푸시하신 분은 아니셨고 여기는 본인이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10살에 영화 찍고 13살에 보이그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인터뷰에서 아주 어린 시절에 어른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가급적 빨리 환경에 이렇게 통합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항상 어른인 척을 했다 이 얘기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서 성숙이라는 게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감독님이 이양천세 배우를 만나고 이렇게 인터뷰를 처음 하는데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게 네, 아니요,
긴 한 문장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말을 잘 안 하는 사람. 지금도 성격적으로 좀 그런 사람이라고는 하고, 근데 어느 날 정말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이 작품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뭘 해도 그냥 아이돌이네 열심히 했는데 아이돌이 뛰어넘지 못하는 얘기를 듣다가 이 작품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 배우로서 인정을 받게 됐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양천세의 연기를 보면서 또 놀라웠던 어떤 부분들 같은 것들이나 혹은 인상적이었던 순간 같은 게 있으셨어요? 베인 역할이죠. 네. 저는 작품 전체의 흐름에서 중후반에 영화의 주제와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뒤집히는 듯한 구간이 있잖아요. 그때의 베이 역할도 같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환을 목격하면서 이전에 알고 있던 양아치 소년, 거친 인생을 살아온 소년에서 그 신문을 받을 때는 정말 누구보다 강한 사람임을 한순간에 알 수 있는 눈빛이랄까? 그 전환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양천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동우 배우 같은 경우 있는 걸 사라지게 없애게 해야 된다면 이 사람한테는 그런 누군가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영화 속에서 계속 나오는 양아치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동영상 인터뷰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말이 없고 사람이 너무너무 조근조근 말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성격이라는 게 아이돌 그룹 3명 중에 그 팀에 있었을 때 가장 눈에 안 띄는 멤버 중에 또 하나였었다고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다른 자아를 연기하게 됐었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대해서 계속 연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성 배우도 생각해보면 그 풍문으로 들었어에서는 이주 배우라, 그리고 오빠 생각에서는 임시완 배우라, 그러니까 아이돌 출신의 배우들과 함께 작업도 하게 됐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옆에서 함께 또 해보면 또 이렇게 아역 배우 출신과 또 다른 아이돌 출신의 동년배들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일단 아역배우 출신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어요. 특징일 수도 있죠, 제가 주변에. 확신은 없는데 카메라를 없다고 생각해야지 계속 의식을 하면서 지우려는 노력을 해요. 카메라가 이렇게 앞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는 저한테는 사실 매 순간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 그 같이 작업을 했던 가수 출신 배우분들은 카메라에 대한 겁이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맨날 바라보면서 네, 카메라와 저보다 더 익숙하고 더 뭐랄까 가지고 노는 네, 느낌?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 얘기 좀 해서 그거 되게 부럽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함께 사실 이때 보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단련된다는 것이 가진 힘이라는 게 어느 순간 잔근육이 오래된 잔근육이 있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컴퓨터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저력 같은 게 아마도 이 영화 속에서 이양천세 같은 경우도 어쩌면 영화 배우로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배우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감정을 다루고 자기를 드러내는 작업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미 또 훈련된 사람이라는 게 가진 힘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따돌림이나 소외 같은 건 물론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가장 컸겠지만 저는 이제 오피스의 미래가 떠올려지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막 박정현 배우가 연기했던 나쁜 동료들도 있었고 사실 누구 하나도 미래를 그렇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미래 옆에 샤오웨이 같은 동료가 있었다면 뭔가 그 영화의 엔딩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꼭 영화 오피스뿐만 아니라 어떤 따돌림의 상황에도 한 명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어요. 그 사회나 경찰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사람이 도와주는 것,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도와준다는 점에서 이게 유일한 희망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는 데는 시간들이 걸리고 그걸 지켜내는 그런 어떤 울타리를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나를 믿어주거나 혹은 나를 지켜줬었던 그 한 사람의 힘이 좀 느리지만 조금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영화의 끝에 보면 약간 공익광고 같긴 하지만 좀 드러났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이 이 영화를 그나마 그래도 아주 비참한 상황들 같은 것도 많이 목격해야겠지만 조금 희망적으로 만들어줬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삭발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날 처음에 이제 주동 배우가 삭발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양천세 배우가 또 삭발을 한 이후에 스태프분들이 다 함께 머리를 밀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약간 단체 사진 같은 걸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주는 힘이 그 아까 그 투샷의 셀카가 주는 힘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뭉클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고화성 처도리님이시네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배우님도 유독 정의가고 단합이 잘 되던 촬영 현장이 있으신지 이 삭발 일화를 듣고 배우 제작진이 진짜 끈끈하다 생각을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한거에서 단합력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사실 유관순 영화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8호실에 함께 있었던 서대문 연구소 8호실에 함께 있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인데 그 함께했던 배우들과 촬영 현장에 있으면 저로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좀 의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세팅을 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정말 사실 그리고 배우들이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라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누가 옆에서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아주 특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영화 속에서처럼 뭔가 함께 머리를 깎거나 이렇진 않지만 한 거 같은 경우도 아주 고통받는 순간들의 촬영을 할 때쯤에 다른 동료들이 물론 그 현장에서 옆에 지켜봐주면서 또 해주었던 이야기 그날 줬던 기운들 다들 기억나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딱히 폭력이 드러나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상처 분장이나 쓰러져 있는 장면을 찍으면 그렇게 울어요. 김세덕 배우, 정하단 배우, 김예은 배우가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괜찮다고 제가 오히려 달래주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물론 모든 영화가 모든 배우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을 다한 동료들과 마음을 다하는 현장을 한번 겪는다는 건 이게 체니엔이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인생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무언가도 바꿀 수 없는 경험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인생의 큰 순간들은 10대 시절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시기에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른이 되면서 이제 그런 순간들은 더 드물게 오겠구나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게 또 간간히 찾아온다는 게 참 재밌어요. 그래도 계속 영화를 찍고 싶고 단순히 나의 예술적인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인간적으로 좀 더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도 연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정말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작품을 많이 해봤다고 해서 결코 다음 작품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결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만들어낸다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보시고 공감을 해주신다면 더할 가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질문은 아니고 송수아님께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아직 따돌림, 학교 폭력이 딱히 보이진 않지만 더 관심을 갖고 피해자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아니더라도 한 명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진들이 굉장히 원했었던 어떤 그런 이렇게 또 손 흔들어 주셨는데 아까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라고. 와 이거 오픈 채팅이 정말 좋구나. 네, 이제 다 삭발한 그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겠지만 그들이 함께 있다는 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송수아님께서 성배우님도 해외에서 영화를 찍자는 제안을 받으신다면 최소 여우주연상 확보하실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소년 시절의 너와 같은 영화라면 생각하실 건가요? 저는 사실 요즘엔 좀 자신이 없어요. 왜요? 이제 고등학생 역할은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러시죠? 재작년만 해도 지금 17 관순이를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건 그렇지만 네. 사실 저는 제가 노력해서 한다고 해도 지금의 고등학생들이 보면 네. 또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좀 장동건 유호석 씨도 친구를 찍을 당시 꽤나 단연한 나이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교복을 입고 열심히 하산 거리를 뛰더라고요. 자신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최근에 배우가 가장 적합한 역할의 나이는 실제 배우에서 4살을 뺀 나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25쯤 연기하면 가장 적합한. 그쵸, 제가 지금 29살이니까 25. 4년 전에도 25살이에요. 근데 이 지금 92년생인 주동우 배우가 지금 고3인 체니에는 연기를 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고아성 배우가 관순을 연기했던 관순이 17 관순이었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아셨고 느끼셨겠지만 전혀 위화감이나 어떤 나이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이 들지 않았던 그런 역할을 들고 특히 또 주동우 배우는 이번에 확인을 했을 만큼 또 그랬던 것 같은데 배우에게 있어서 진짜 생물학적인 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나는 게 겪지 않는 나이보다 더 유리한 건 명백한 사실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18이 된 이후에 16을 연기하는 게 더 낫고 네. 14살이 돼 16을 연기하는 건 더 어렵다는 거죠? 네. 제가 연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애기 엄마 역할이 있어요. 풍문으로 들었어요. 풍문으로 들었어라는 작품에서 드라마에서 출산을 하고 아기를 키우는 역할을 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뭔가 모르는 걸 자꾸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저보다 제 실제 나이보다 어린 역할을 할 때는 그것보다 더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겪어본 시절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지나온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오래되지만 않으면 할 수 있죠. 교복은 한 번 정도 더 입어보실 생각 있으세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주동우 배우를 최근에 뭐 이런 패션지에서의 그 화보를 보기도 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나온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스틸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주동우 배우에게서도 이런 굉장히 노련한 얼굴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산타나무 때나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초창기 같은 얼굴은 더 이상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놀랐던 게 얼굴도 있지만 이 채티에는 걸음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걷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리를 어떻게 놓는가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실제로 보통의 성인 여성들이 걷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덜 자란 아이가 걷는 그 터벅터벅하는 그 하굣길에 초등학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얼굴의 중계를 좀 더 그리고 조금 더 마르게 나오고 혹은 머리를 그런 방식으로 하는 외양뿐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어린 사람의 어떤 그 몸의 행동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구나라는 느낌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결국은 얼굴이나 혹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기술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그런 그 배움의 장치들을 끝까지 비밀로 했다는 게 정말 노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들키는 순간 저 지금 굉장히 어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우리 흔히 말하는 헐 뭐 이런 표현 쓰는 이런 뭐 어디선가 정말 10대 같아 보이려고 10대 같은 예전에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는 어느 순간 그냥 이 사람 몇 살인가에 대한 생각 아예 안 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놀라운 취지로 본다는 생각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영영님이시겠죠 아마? 영화에서 형사분이 그림처럼 그려진 조력자인 착한 어른에 미치한 것 같아 보였는데요. 둘에게서 자백을 받아냈을 때 모습에서 많은 회의감이 들어 보였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그 후 슬럼프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 형사는 사실 굉장히 이 영화 속에서 처음에는 야 너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막 자꾸 접근해? 라는 그 동료 형사에게 좀 괜히 욕도 좀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약간 악인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입장을 또 취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의 그 마지막 순간 야 이 순진한 어린애들 그리고 양아치한테서 결국 너는 자백을 받아내구나 라고 얘기하는 형사 반장님한테 이제 잘 피곤해서 가야겠다라고 하고 가면서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는데 이 형사에 대한 이 형사 캐릭터에 대해서 아성 배우님은 어떻게 또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이 선택도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슬럼프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나요? 네, 저도 이 보내주신 분과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이분은 그래도 다른 영화에서 소개된 다른 어른들보다 좀 더 학생에게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건을 결국 끝까지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암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범죄의 그 누군가가 범인이냐, 누가 누구를 가했느냐, 혹은 죽였느냐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그 판결의 여부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관객들의 입장에서 지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가 실수였든 간에 살해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형사가 마지막까지 그의 직업적인 윤리 안에서는 반드시 진짜 범인을 찾아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응원할 수 없는 우리의 또 한 마음들이 한쪽의 다른 마음들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이런 영화가 주는 굉장한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이 형사의 캐릭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직업인으로서 그 안에서 또 이 아이들이 성장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흔하게 또 성장하는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3의 학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라는 것들을 가지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이 남자가 실제의 그것들을 겪게 되는 실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자기가 앞으로 대해야 하는 범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 같은 걸 맞이했던 것 같아서 주변부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그냥 놔둔 그런 캐릭터들이 하나도 없었던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인상적이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임신을 한 여자 형사에게 이런 세상에서 당신 아이를 낳고 싶냐고 물어보는 그 순간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만 해도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 그 다음의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남겨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까지도 담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왕따
우리 때도 왕따가 있었지, 너네 때도 있겠지만 당연히 10대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야라고 어른들은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중앙에서 지금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그곳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곳이니까요, 그렇죠? 어린 시대가 여기서 보면 계속 입시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국의 입시 풍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입시생 인구가 얼마나 중국에 940만 명. 한 해. 그리고 여기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그 1년에 지금 그 6월 7일? 10월 6일? 뭐 이렇게 이틀 동안 나눠가지고 이걸 보는 시기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방식의 전형이 없대요. 그래서 이 시험물만 잘 봐야 통과할 수 있는 거고 750점 만점인가? 그런데 여기서 샌디엔 635점 좀 받았나? 엄청난 거였죠. 근데 이 풍경 자체가 조금 과장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의 분들 같은 경우. 근데 한국의 관계 그리고 어쩌면 여기서는 좀 그 시절을 지나온 지가 그나마 덜 됐을 것 같은 가성배우가 보기에 되게 다시 보기 외로운 순간도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그 시험을 봤어요. 무슨 시험 보셨어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봤는데 축하드려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아마 여기서도 학교 온라인으로 시험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와,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21세기죠. 네. 아주 코로나 시대에 네. 어떻게 시험 봐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면 온라인은 비슷해요.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요. 신이님께서 마지막 장면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공부한 종이들을 던지는 모습이 아성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어디 계세요? 질문하신 분? 신이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손을 안 대시는군요. 야, 공부의 신도 벌써 10년 전 드라마예요. 그것도 입시 얘기였죠. 오늘이 중국의 수능 날이래요. 7월 6일이 맞군요. 7월 7일. 7월 6일, 7월 7일 이렇게 딱 이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와 정말 저렇게 수능 보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정말 그 장면을 연출한 중국상의 연출은 거의 전쟁 영화 같이 찍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부대 같은 느낌이 들었었던. 그래서 누군가 저 전쟁이 끝나면 죽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되게 비장하고 또 비극이 미리 예상되는 듯한 연출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비오는. 맞아요. 중국에서 한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링거 맞으면서 시험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어떤 분께서 남겨주셨네요. 영화 관객 B16님께서 영화상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기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고하성 배우님 생각하는 20년 후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50을 막 앞두고 있는 나이겠네요. 지금 20년 후면. 네. 글쎄요, 이 영화를 비대어서 표현하자면 this used to be real? 왜냐면 저도 극장에 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뭐랄까 극장이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런 개인적인 걱정이 있어요. 뭔가 영상이라는 게 한 근 10년 동안도 영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20년 후에 제가 계속 영화를 찍고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극장이 사라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네. 하지만 그때도 배우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극장이 사라질까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특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극장이 정말 손님 관객들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말 어떤 관객들은 너무 정말 목숨을 걸고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러면서 극장이라는 것이 지금의 규모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극장이 사라질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런 기회는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느끼게 됐었던 것 같고 오늘도 사실 보면 뭐 매일매일 확진자가 생기는 숫자가 지금 뭐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게 지금 400석 정도 되는 극장인데 지금 끝좌석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게 띄어져서 거의 다 채워주신 상황이라서 20년 후에 거성 배우의 그 걱정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여러분들이 진짜 계속 뭘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더 특별감과 다양한 이벤트 때문에 사라지지 않으실 것 같다고 팝시클님께서 네. 고화성 배우님과 백은하 소장님 20년 후에 자신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고 싶으신가요? 라고 파이브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20년 후면 넥스테이터가 한 20명 정도 더 나올 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잘 살 수 있기, 그러니까 건강을 유의하고 글을 계속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살아있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에 물론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그나마 지금 우리의 상황을 또 깨고 극장의 관객들을 불러모으고 있지만 건강하게, 그러니까 머리도 몸도 건강하게 잘 살아남는 것에 대한 생각을 20년 후에 저희는 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20년 후면 49살이 텐데 49살에 45살 연기를 하는 게 보입니다. 아, 네. 4살 정도가 빠진 게 가장 중요한 네. 네. 아마 정말 고화성 배우가 그 나이대가 되면 또 어떤 영화 속에서 어떤 연기를 해 나갈지 혹은 정말 그 20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기회들과 또 그 기회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도전하는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갈지가 저는 되게 기대되기도 하고 또 그만큼 20년을 살아갈 만하다라는 기대, 뭐 희망도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사실 20년 전 고화성 배우를 상상하면 이제 막 오디션을 열심히 보고 있었던 9살 소녀였을 텐데 지금의 고화성 배우를 또 상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괴물도 찍기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20년 후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엄청 금방 가네요. 네. 네. JJ님께서 영화처럼 아픈 상황을 겪었거나 그 상황에 있을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와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그 주인공한테보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당사자보다 그냥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당사자가 스스로 극복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고 주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주변인이 되어주시라고 외면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근데 요즘은 그 글로벌한 캐스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사실 꼭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나 혹은 뭐 OTT 같은 것들을 보자면 이런 중국 배우와 뭐 아니면 뭐 헐리우드 배우와 작업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동우 배우와 함께 만난다면 이 질문에 이 아이디는 따로 없고 고양이 같은 그림이 있는 분께서 주동우 배우와 만나서 작품을 찍게 된다면 무슨 작품을 어떤 인물을 맡고 싶으신가 했는데 어떤 뭐 아직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어떤 장르에서 만나보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추천해주세요. 추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약간 그 안녕나의 소울메이트 같은 작품. 스릴러요. S님이 스릴러요. 오님이십니다. 느와르. 코미디. 되게 다양한 장르가 나오네요.
스릴러, 느와르, 보면 이 중에서는 어느 쪽이에요? 누아르. 퀴어 영화 퀴어 영화. 좋습니다. 아성 배우님에게 퀴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네요.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어요. 네, 진짜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같은 작품도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끼어있는 남자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7월과 안세인이라는 두 캐릭터의 사랑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어쩌면 그런 작품을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두 명의 약간 러브스토리 같은 것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사실 이 영화는 영화 안으로 들어가서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은 고화성 배우와 함께 정말 배우들 이야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그런 영화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보시다가 너무 지금 재밌어하고 계세요. 되게 21세기 신문물. 재밌어요. 많이 카톡을 남겨주셔서. 네. 이모티콘 진짜 많으시네요. 이모티콘 많이 사세요? 네, 어제도 하나 샀어요. 뭐 사셨어요? 제가 집에 언니가 2명 있어서 언니들한테 쓰려고 네. 언니만 계속 얘기하는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그거 어제 샀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면서 저희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자주 오는 극장에서 지구일을 한다는 게 너무 정말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오늘 함께 영화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늘 재밌는 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영화를 계속 사랑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서 관객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지만 사실 이 카톡에서 계속 올라오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영화 속에서처럼 바로 앞에서 막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서 묵묵하게 따라오던 그런 베이 같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관객과의 함께한 자리였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실제로 저도 몇 번을 보면서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여전 2번 봐도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3번 봐도 너무너무 소름 끼칠 정도의 배우들의 연기를 또 만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했으니까 이번 또 개봉과 함께 또 이 영화 다시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오늘 또 고화성 배우의 넥스트도 다음 글도 우리 그 다음 프로젝트들도 응원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수 치면서 오늘 이 자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좀 부탁드립니다. 아성 배우가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퇴장하실 때 영화 문재인 아날로그 티켓 수령하시면 되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서 후원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은 탭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아성 배우나 배우나 소장님께 드릴 선물이나 편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주시면 전해 드리겠습니다.